오늘 IT 투톱이 요량했다는 이야기가 앞서서도 이야기가 나왔었잖아요. 아마 우리 유리나 캐스터도 최근 들어서는 반사수에다 오히려 화이 제재로 인해서 삼성전자 좋아질 거다 이런 전망들도 나왔었는데 다시금 에버코어 이 증권사의 한마디에 흔들린 이 전망에 따라서 좀 어떻게 중심을 잡아야 될까 여기에 좀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씩 들어볼게요. 일단은 최수창 전문가님, 이 에버코어 증권사의 전망 때문에 오늘 IT 투톱이 흔들린 게 맞나요? 그렇게 얘기하면 그럴 수도 있죠. 근데 네. 저는 이 질문에서 핵심은 네. 에버코어 ISI예요. 네. 여러분 그 회사가 뭐 하는 회사냐 아시나요? 우리가 예를 블룸버그라든가 CN이라든가 토마토 어떤 데 알잖아요. 토마토 TV 그렇죠? 네. 근데 에버코어 ISI가 어떤 회사길래 어떤 영향력이 있었길래 그럼 어떤 보고서 하나 했길래 모건 스탠리만큼 영향력 있나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회사의 어떤 그 태생을 좀 제가 살펴봤더니 네. 저도 몰랐습니다. 네, 솔직히 얘기해야죠. 저 전문가가 다 아는 건 아니니까. 에버코어 IS는 원래 투자자문사예요. 네. 우리 이토마토도 토마토 투자자문 있잖아요. 네. 그 일반 투자자문이었던 회사였고요. 그 회사가 경제연구기관지 우리나라로 뭐 현대경제연구원 뭐 이런 식이겠죠. 민간경제연구원. 그러니까 미국은 워낙 많으니까 그런 경제연구원이 ISI라는 경제연구원인데 그거 2014년도에 인수를 합니다. 그래서 인수하면서 합병하면서 에버코어 ISI라고 이제 네. 바뀌죠. 그러니까 경제연구기관지면서 동시에 투자자문을 하거든요. 네. 그런 회사면 나름 미국 내에서도 좀 아주 작진 않겠죠. 규모적인 면에서는 아직 파악이 제가 정확히 안 됐거든요. 어쨌든 근데 모건 스탠리 이런 영향력 없어요. 근데 이 회사가 종종 내놓은 리포트 자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네. 조사하면 다 나오니까 요즘 인터넷으로. 어떤 내용이요? 2016년도 12월 달에 예. IT 업계의 반도체주가 주도 하락을 할 것이다. 2016년도 11월, 12월 달에 그런 리서치 자료가 나왔습니다. 보기 좋게 빗나가죠. 왜냐? 그때부터 반도체주는 좋았겠다. 좋은 게 아니라 뭐 그 시점에 갖고 있었던 분은 뭐 어마어마한 수익 났잖아요. 그리고 2017년도 11월 22일 날에 11월 달이죠. 11월 달에 마이크론 주가가 20%더 추가 상승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하긴 했어요. 그 시점에서 20%더 추가 상승했어요. 그렇게 계속 좋게 하다가 2018년도 작년 6월 달에는 무슨 자료를 냈냐? 마이크론의 주가가 막 빠지고 있는데 못 복귀하는 막 상향했거든요. 근데 네. 결과적으로는 틀린 게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회사의 그 전망의 포인트에 있어서 있잖아요. 무조건 우리가 믿고 따라갈 만한 내용은 아니다. 그럼 지금 상황에서 이 회사의 전망을 뭐 무시하자는 얘기는 아니지만 너무 맹신할 필요는 없다. 확률적으로. 네.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회사의 이런 리포트가 나오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오늘 뭐 여전히 반도체 회복이 난망하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어두운데 네. 공교롭게도 오늘 프로그램 메모리에서도 막 하락을 유도했으니까 네. 이 말이 맞는 것처럼 비춰졌을 뿐이라고 봐요. 팩트는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걸 봐야 돼요. 일단은 디램 가격, 낸드 가격이 고점 대비해서 계속 7달러 넘어설 때니까요. 네. 그 고점 대비해서 계속 하락을 하는데 하락이 멈추지는 않았으나 하락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다는 얘기죠. 처음에 뭐 50% 하락. 네. 근데 점진적으로 전월 대비 하락률이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면서 향후에 반도체의 재고율이라든가 이런 변화를 통해서 반등의 시그널이 나오는지를 관찰할 필요성이 있는 시점이지 큰일 났다 반도체 이제 망한다 이러한 심리로 이러한 그 리서치하는 이런 뉴스로 하락할 때 너무 공포 심리를 갖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수급 영향도 컸다. 그렇죠. 네, 그렇게 평가를 하신 거네요. 김동현 전문가님께도 같은 질문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팩트체크 이런 측면에서요. 에버코어 이 ISI 증권사의 리포트 영향으로 IT 투톱이 빠진 게 맞나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그렇게 어떠세요?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뭐 골드만삭스 레포트든 모건 스탠리 레포트든 시장의 반응이 저는 중요하다고 봐요. 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는 사실 그 좀 뭐 직설적인 표현으로 적들이 쓰는 레포트를 다 믿고 투자할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들도 그렇고 많은 전문가들도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레포트를 너무 맹신을 해요. 근데 사실상 보면은 그네들의 주 고객은 개인 투자자가 절대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기관 투자자일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저는 레포트도 그렇고 저도 전문가의 위치에 있지만 전문가의 전망도 그렇고 반은 맞고 반 틀리는 겁니다. 그럼 결국은
시장이 그 전망이잖아요. 이거는 네. 현재 팩트는 예측 반도체가 그렇죠 일뿐이죠. 부진한 상황이고 이 언제 좋아지느냐를 모두가 기다리고 있고 확인하고자 하는 게 현재 상황인데 안 좋을 거다라는 레포트도 나올 수 있고 좋아질 거다라는 레포트도 나올 수 있어요. 미래는 몰라요. 어느 쪽은 틀리고 맞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인데 그 레포트에서 어제 미국 시장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5% 이상 급락을 했어요. 예. 당연히 하이닉스 같이 떨어진 거죠. 네. 근데 그 화웨이 관련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삼성전자는 100% 반도체 회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화웨이와 경쟁 관계에 있는 제품군을 생산을 해요. 삼성전자는 휴대폰,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쪽도. 네. 그러다 보니까 화웨이에 대한 사업 규제가 이루어지게 되면 삼성전자 당연히 반사이익이 있어요. 그 반사이익 LG전자도 있으니까 LG전자도 좋은 거예요. 근데 하이닉스 같은 경우 화웨이에 제품 공급을 합니다. 반도체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피해주가 되죠. 네. 거기에 지금 이번 레포트의 내용이 반도체 부진에는 무역 분쟁이 영향을 네, 네. 끼친다 이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네. 하이닉스나 마이크론도 화웨이에 공급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직접적인 주가의 반응이 있는데 이런 식의 어떤 이슈나 레포트로 큰 등락이 나올 때는 하루로 판단을 하는 건 옳지 않아요. 아, 네. 보통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서 어제 미국에서 반도체, 우리나라 반도체 주가 빠졌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한 2, 3일 정도는 좀 보시는 게 좋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마이크론 주가를 잠깐 보여드리면요. 마이크론 예. 주가가 지금 35불대에서 이 레포트가 나와가지고 오늘 네. 급락이 지금 나왔거든요. 네. 그러면은 악재가 나온 시점을 회복을 한다면 이 악재는 주가에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겁을 줘서 35불대, 36불대가 마이크론이 무너졌는데 네. 이 이후로 직후에 주가가 회복돼 버리면 여기서부터 오히려 반등 스타트가 붙어 버립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하이닉스는 그 가격이 제가 볼 때는 어제 가격대니 한 6만 6천 원 정도 되거든요. 네. 이런 가격대를 하루 이틀 안에 빨리 만약에 회복을 한다면은 이건 오히려 바닥권역에서 물량을 털어내는 형태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전망은 나쁘다고 나왔는데 주가가 올라간다면은 투자자들은 고민을 하는 거죠. 전망을 보고 할 거냐, 주가를 보고 할 거냐. 그러면 둘 중에 택이란다면 무조건 주가를 보고 하는 거예요. 네. 전망은 틀릴 수 있으니까. 그럼 주가가 좋아지면 다음 달에 좋아진다고 똑같은 데서 레포트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네. 반도체 상황이 아직까지 좀 부진하구나 정도는 분명히 인지할 필요가 있겠고요. 그걸 막 애써 부정하면서 투자를 하실 필요는 없고 좋아지는 시점에 매매 포인트를 잡는다거나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변하지 않는 부분은 이건 반도체에 대한 제 개인적인 전망이나 혹은 의견인데 우리가 5G 환경 자체는 뭐 사양 산업이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그리고 그 전체적으로 4차 산업 구조화에서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앞으로도 많다는 거는 분명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17년도에 강력하게 나온 거고 그 어떻게 보면 그 기고 효과가 되는 거죠. 너무 기대감이 컸기 때문에 지금 네. 전망이 좀 나쁘고 수요가 좀 부진한 전망이 나오는 건데 이런 점이 어느 정도의 수렴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 생각하시면은 많이 반도체 투자 쪽에서 힘드신 분들은 좀 시간적 여유를 가지는 게 지금은 좀 현명한 판단일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TMQ 시간에는 매번 조금 단순한 질문에서 출발을 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시장의 중심에 있었던 반도체 투톱 이야기로 출발을 해봤습니다. 유린나 캐스터의 질문에서 일단은 화웨이 제재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오늘 낙폭 자체가 조금은 제한적이었잖아요. 그 이유 자체도 짚어드렸고 에버코어 ISI 넌 누구냐부터 시작을 해서 그 영향권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할 것인가는 이제 주가를 기다려보면서 판단해보자라는 답까지도 얻었습니다.